자, 백신 접종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또 우리는 방역 먼저. 문재인 정부 먼저 이야기합니다. 백신 접종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12세 이상 1차 접종 94.3, 12세 이상 2차 접종 91.8. 아직 뭐 3차 접종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3차 접종 전체 인구의 42.5%. 이것도 엄청난 거고요. 60세 이상은 82%가 맞았습니다. 저도 내일 모레 맞습니다. 지금 3차 안 맞으신 분? 3차 안 맞으신 분? 3차 안 맞으신 분? 없어요. 분하님만 안 맞았어요. 저만 안 맞았습니까? 네. 갈 시간이 안 되더라고. 네. 시간을 빼려다 보면 시간이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자, 먹는 치료제가 지금 오늘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허가를 냈고요. 모레부터 65세 이상 그리고 면역 저하자한테 우선 투약한답니다. 여기 지금 팍스로비드라고 그래서 여기 약 색깔 보면요. 하얀색, 빨간색, 분홍색 두 개가 있죠.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거예요. 아, 저 세 알을 한 번에 먹어야 세트로. 되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건데. 음.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와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먹는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랑 서로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일종의 이제 이걸 게임 체인저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맞지만 걸린 사람에 대한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는 거에서는 상당히 희망을 가져도 좋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확진자가 뭐 많게는 100만 명씩, 프랑스는 30만 명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처럼 강력한 셧다운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그 확진자는 많이 나오지만 중증 환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역 시스템 면에서는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증 환자가 줄어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개발했던 이 치료용, 그러니까 주사용 치료제 그거 하나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먹는 치료제는 또 다른 역할로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네. 이게 레키로나주 아까 말씀하신 정맥 주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뭐 입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먹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환자가 이제 시간 맞춰서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의료진의 부담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즈음부터는 다시 방역이 조금 더 완화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완화될 것 같은데 봄 가면서 이제 여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고 싶다. 솔직히 다 힘들잖아요. 안철수가 그랬죠.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 그럼 이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그런 게 지금 야권 단일화 어쩌고 이야기하니까 나 웃겨서 진짜 안철수가 의사 출신이라며 처음 알았어. 또 의사 출신이 그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임상 안 한 지 오래됐다고. 직접 간접적으로 누구나 다 코로나의 피해를 받고 있죠. 같이 피해를 받는 거니까 서로 힘내자고 으쌰으쌰 하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코로나 피해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전 세계. 그러니까 안철수 논리는 돈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따지고 보면은 공무원들은 피해본 게 뭐 있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네. 진짜 무식한 소리죠. 근데 의사 출신으로서 팬데믹 현상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렇죠. 건 정말 네. 실망입니다. 그 이재가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있잖아요, 이분.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역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목소리를 내고 김어준의 다스베이더도 지난주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그 판사들이 방역 백스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일단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가처분 소송을 받아준 거야. 본안 소송이 가서 해라. 그전에는 그거 방역 패스를 강제하지 말라 이렇게 돼서 저 이재갑 교수가 지금 한 말이 뭐냐면은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을 이해시켜야 된다. 그것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 있는 거를 법정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판사들이 이 과학적 사고가 부족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이유는 사실 판사에게 판결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당시 보건복지부 공무원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재판 관련해서 방역 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약이 뭐냐. 단답식으로 말해달라.
아니 어떻게 할 대답을 말을 하지? 잃어. 아니 판사는 우리보다 이 영역에 대해서 몰라요. 예. 그런 놈이 이거를 판결을 하고 자빠졌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재판관한테도 물어보고 싶네요. 이 재판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공익이 있는지 단답형으로 한 단어로 대답해보라고 하면 대답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야. 판사들보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더 수준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방,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하는 걸 철회해 달라는 그 학부모 모임에 대해서 그걸 받아준 거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논리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건데 법원에서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행정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이게 법원은 방역 패스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압박을 했다. 또는 절차를 위반했다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은 있지만 정책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네. 자, 그 가운데 윤석열이 우리 백치미 윤석열 선생님께서 동치미가 아니라 백치미요, 백치미인가요? 백치미. 네. 내가 어제부터 별명을 붙였지. 윤석열에게 백치미가 있다. 독치미는 맛이나 동치미 있지. 시원하기라도 하지. 그 맛이나 있지. 윤석열이 저기 세 줄짜리로 놀라운 일이죠. 세 줄이라는 게. 그 조성은 씨가 그랬잖아요. 상등신이라고. 그랬더니 글자 수가 늘어났어요.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9시 영업 제한 철회. 이건 좀 조만간 철회가 될 것 같고.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 우리 백치미 씨께서 이야기를 하셔갖고 제가 좀 반박을 좀 해드리려고. 대형마트에 방역 패스 800평 이상은 한다 그랬죠. 그거를 윤석열이 이마트 가가지고 뭐 멸치, 콩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마트 이수점은 방역 패스 대상도 아니었어. 아, 그게 크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가지고. 근데 그거 이제 약간 그 실패했죠. 방역 패스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 네. 방역 패스 뭐 없으면 못 들어가. 단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이야. 들키더라도 처벌하진 않아. 근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윤석열이 모르는 게 있다고. 방역 패스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방역 패스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만 알고 계시잖아.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음성 확인서예요. 접종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백화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음성 확인서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확진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방역 패스가 없으면 백화점 같은 데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성 확인서를 갖고 들어가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접종자들이 만약에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모르죠.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증상이 없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이네요. 그리고 동네 슈퍼는 다 갈 수 있고 동네 시장은 다 갈 수 있는데 음성 확인서를 들고 백화점 같은 데 들락거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도 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철통 봉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백치미 후보께서 세 줄짜리 이 공약을 통해 갖고 국민을 선동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장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데 그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강제적이라는 이 표현을 붙이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더 서로 먼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보다 아이들 먼저 맞춰야 된다 하고 아이들에 대한 접종률이 먼저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언론이 얼마나 악의적인 선동을 많이 했으면 아이들한테 접종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 하는 이미지가 지금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까 그 백신 접종 현황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전체 인구 중에 2차 접종까지는 12세 이상 포함해서 91.8%가 맞았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백신 안 맞은 사람 맞기가 힘들어. 대부분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 와중에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 근데 이분들은 백신 안 맞았으면서도 백화점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백신 맞기 싫으면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면 되잖아요. 내가 보건소 같은 데 가서 코로나에 안 걸렸다는 확인서 받아오는 게 좀 귀찮고 번거롭긴 하지만 그것도 하기 싫다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의사들이 이렇게 백신을 방역 패스 뭐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내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SNS에 올리고 하면서 또 그 백신을 맞지 않은 5%의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끼리 계속 이렇게 리트윗하면서 돌려보고 하는 걸 보면 내용이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의사라는 사람들이 쓴 내용 자체가 뭐 선택권, 기본권, 뭐 자기 신체에 대한 자유 이런 식으로 다 논리를 전개시키거든요. 근데 방역 패스는 글자 그대로 논리적인 결과예요.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이 정책을 이렇게 고치니까 더 효과가 있겠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수정을 거쳐서 내려진 최종적인 결과물인데 거기에 왜 뭐 신체적인 자유니 이런 것들이 개입되냐고요. 예, 예. 자, 어쨌건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백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